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학교 선생님 소개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앞으로의 로드맵을 그려보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자,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학생은 의사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1 학생이고요. 자, 내신은요? 1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2.19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9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탄 평균 1.67 등급입니다. 비교과는요? 자유활동은 현재 기재사항이 없고요. 봉사활동을 독서하라고죠? 봉사활동은 총 26시간, 독서는 총 9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자연탐사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인성 리더십상 외 3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연세대학교 의외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자연스럽게 이름을 얘기할 뻔했죠. 자, 우리 친구 연세대 의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의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야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멋진 의사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자, 김호성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예, 일단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이제 국어 1등급이고 1학년 1학기요. 그다음에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과학 3등급으로 일단 국수, 영, 과학의 주요교과 평균은 2.19 등급 나왔습니다. 자,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예, 9월 달에 우리 이제 학생 치른 점수를 보면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통합사회 1등급, 통합과학 2등급으로 국수탐, 예, 통합과학이죠. 해가지고 평균이 1.67 등급 나왔습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1에서 2등급으로 약간 하락했고요. 수학은 계속 1등급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은 일단 국어랑 수학은 지금 1학년 1학기 한 학기지만 1등급 맞은 좋은 학생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랑 과학은 조금 이제 부족해서 이제 3등급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학과가 의예과 또는 이제 의예과랑 이제 유사한 어떤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학과를 이제 희망할 텐데 아무래도 거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국수, 영, 과에 해당하는 주요 교과가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학 과목이 1학년 2학기부터는 좀 성적을 좀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조언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학이나 과학 과목이 이제 과목 수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1학년 때 한 과목씩 이렇게 시험 보던 과목에서 과목이 2 또는 3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많이 좀 열심히 해야 주요 교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교과 성적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기준에 맞추다 보면 일단은 2학년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수학이나 과학 과목 중심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은 어떻게 등급을 설정해야 될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학교 의예과죠. 예, 그러면 일단은 목표는 모두 1등급입니다. 예.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네. 영어 1등급, 과학 1등급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모의고사 성적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모의 성적 가지고 지원 가능 대학을 좀 말씀드린 건 너무 약간 무리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3월보다는 9월에 성적이 약간 하락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1학년 때 그 내신이나 학교 생활에 좀 충실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3월에는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9월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실전을 익히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 성적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말고 다만 고1, 고2 때 그 모의고사를 1년에 3번 봅니다. 그래서 3번 보는 동안 어떤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국수 영탐에 대한 그 문제풀이 능력에 대한 특히 정시의 어떤 그런 탐구 수능과 유사한 어떤 시험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게 그것들을 알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개의치 마시고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내신과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어떤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 학생이 의예과를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예과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정시로 뽑는 인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학생은 모의고사도 역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의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1학년인데 포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예과를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좀 의예과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보다 만약에 이제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열에 만약에 희망을 둔다면, 우리 학생은 어느 직업군을 혹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로봇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었어서 의료에 사용하는 많은 로봇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 이제 로봇과 관련된 건 역시 요즘은 이제 핫트렌드가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본인이 좀 관심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질문 학습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궁금증이 비중을 많이 두었던 과목이나 자신 있었던 과목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학생같이 일단 상위권 학생들이 분명히 어떤 내신 공부를 할 때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시험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아마 거의 적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 결국은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능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실제 내용에 대한 이해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일단은 그 문제풀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문제풀이 양을 늘리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이제 중요한 어떤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문제풀이 양을 늘리면서 동시에 또 진행할 것이 뭐냐면, 앞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뒷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연계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본인이 이해한 부분을 해설지만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해한 내용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본인 스스로 그것들을 설명을 원활하게 한다면 이해가 충분히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궁금증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암기 과목이 약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점차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시간 투자 이외에 또 다른 팁은 없을까요?라는 궁금증이었네요. 선생님, 또 다른 팁 없을까요? 예, 뭐 암기 과목은 왕도는 없습니다. 일단 뭐 성실하게 열심히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다 주변에서 얘기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학생이 좀 암기 과목을 할 때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배우는 단원의 내용만 국한시켜서 공부하지 마시고 앞에서 배웠던 단원 또는 다른 교과의 내용과 연계하는 그런 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신다면 그 암기가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동반하는 암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자, 유성훈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은 1학년생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상에 있는 비교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엔 좀 시기상조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학생이 진로를 의대로 잡고 있으면서도 또 의대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공대까지도 가겠다고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준비 방향을 위해서 우리 상담실을 찾아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학생 굉장히 장점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이 1학년 학생인데 질문지에다가 그 로드맵을 위한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했고요. 또 학교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과는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질문한 그런 대목들을 보면은 우리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적합하고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학생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생기부상에 여러 가지 기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나와 있는 기록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1학년 교과서부 특기사항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몇 개 적어줬어요. 근데 그 적어준 내용을 보면은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과학뿐만이 아니라 국어 교과라든가 혹은 국어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점 가정 과목 같은 그런 과목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의학, 즉 의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 활동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발표하고 또 보고서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대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학생이 1학년이지만 전공 집중도가 상당한 학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목은 좀 높게 사주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 앞에서 우리 김홍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의대를 지원하기에는 많이 약한 편이죠. 한 학기 동안의 성적을 봤었을 때. 그렇지만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을 기억하면서 본인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좋겠고요. 교과 성적을 우수하게 유지한다는 가운데에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비교과를 특정하게 갖출 만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의대는 결국은 의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에서
생명과학의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탐구 활동이라든가 실험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그리고 의사의 자질로서 인성이라든가 봉사정신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을 기르고 또한 인체에 대한 탐구심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생활기록부에다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이 활동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학생이 의과대학이 여의치 않으면은 또 공대로 가겠다고 얘기했고 아까 우리 김효선 선생님 질문에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로봇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것만을 또 연구하는 또 공대의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계공학뿐만이 아니라 생명공학 쪽에서도 의생명공학, 의공학부 같은 곳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의료기기를 생체의공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의 진로를 의대 쪽으로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은 2학년 올라갈 때 진로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가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친구가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예, 뭐 제가 앞서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울리는 학생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생기부를 보다 보니까.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예. 1학년 1학기에 보니까 무단 지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된 거죠? 제가 좀 학교를 멀리 다니는 편이라 네. 아침에 아버지 출근길에 차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일찍 나갔는데 좀 비 때문에 차가 많이 막혀서 한 2분 정도 늦어서 무단 지각이 되었습니다. 그게 불가항력이었군요. 예. 하지만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출결 상황 가운데 이제 무단자 들어가는 것이 많을 경우에는 정량적이지는 않지만 정성적으로 그 사정관들이 평가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노력을 하는 게 좋겠고요. 한두 번 정도 갖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네, 선생님. 비교과를 그렇다면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네. 우리 학생에게 보완한다는 말을 좀 쓰기는 좀 그렇고요. 네. 앞으로 이제 1학년 학생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점에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상실적인데요. 우리 학생 수상실적, 교내에 있는 수상실적을 좀 넓히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명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수상실적이 들어가면 좋겠고, 예를 들면은 과학경시대회라든가 혹은 과학실험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넓히면 좋은데 주의할 점은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는 수상 실적은 교내상을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이 질문지에다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하고 있는 YSC 대회를 얘기했어요. 이 대회는 참가하면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수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부 안에 교외 수상 실적이기 때문에 기록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학생의 수상 실적은 교내상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활동인데 자율활동은 이제 1학년이니까 아직 기록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급 임원을 하거나 혹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학생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내 체험학습과 연계해서 본인의 자연계 탐구활동이라든가 실험활동들을 연계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또한 도움이 되니까 자율활동은 학교 행사와 연계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학생이 그때그때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동아리인데요. 동아리는 우리 학생 현재 자연탐사반에 들어 있습니다. 이 자연탐사반은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도 관련이 되어 있죠. 의대를 지망한다면 생명과학 쪽이고 생명과학 쪽은 자연탐사반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 반에서 환경과 인간, 환경보호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학년에 올라가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들어가는 그 동아리 활동을 과학 탐구 활동 쪽으로 좀 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만약에 자연탐사반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자율동아리 활동을 2학년에 할 수가 있으니까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본인이 의대가 여의치 않을 때 하고 싶어하는 생체의공이라든가 뇌인지라든가 생체와 식품과 같은 그런 관련된 과목 내지는 분야를 가지고 학생들, 동료들과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활동인데요. 이 봉사활동은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요양원 봉사활동 몇 시간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아동보호시설이나 환경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되 정기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 시간하고 공부하는 시간하고 겹쳤을 때는 공부가 1순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로는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쪽으로 갈 때 의학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 싶은 자기 전공 분야보다는 의학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의공 또는 생명공학 쪽으로 도전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겠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고요. 독서는 현재 우리 학생이 1학년에 독서활동 몇 개를 전공과 맞춰서 해내고 있다는 것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조금 더 시간이 난다면 융합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 인문학적인 독서, 철학이라든가 지리, 역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읽어두는 것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선생님. 또 고민, 우리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우리 친구가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의대 진학을 희망하다 보니까 목표를 너무 높이 설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지만 의대 진학에 부족할 경우도 대비해서 학생부 방향을 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민이었는데요. 선생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학년 학생들이 의대를 지망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대목이 1학기 성적 결과가 생각 밖으로 안 나왔을 때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많은 학생이 의대를 희망하지만 이 점수 갖고 의대가 될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의대를 2019 대입 전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37개 대학에서 의대를 선발하고 있고요. 그 인원은 2,900명까지 됩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1학년 학생이니까 서울권에 있는 의대만 보이지만 본인이 의대를 가고자 희망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의대까지 포함해서 목표를 잡으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의 성적을 조금만 더 올려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가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향이 조금 틀어야겠다라는 느낌을 들 때에는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방향이나 이런 것이 없고 생명과학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방향과 연계되는 진로 활동이라든가 혹은 교과 활동 혹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교 내에서 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고 2학년에 올라가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 텐데요. 우리 친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준비도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유석용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 평가 결과 나왔는데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수시를 60, 정시를 40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수시에서 인원을 많이 뽑는 부분도 있고 학생이 결국에는 원하는 학교의 상위권이고 의대이기 때문에 수시 경쟁이 높을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었는데 1학년이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유성호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2학년 가기 전에 저는 이제 2학년 가기 전에 이 고민을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진로를 의사와 생명공학, 아까 뭐 로봇 이야기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지금 영어하고 과학 부분이 앞에서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경우는 유리한 부분을 이제 1학년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1순위는 아무래도 수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될 것 같고 2순위는 논술 전형, 3순위는 정신 전형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의대의 경우는 연세대 의대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게 앞에서 두 선생님께서 분석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1학년 2학기 지금 현재 시점부터 학생부 교과, 비교과 영역 중에서 학업 역량인 부분이 주요 과목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되겠는데 이 교과의 성적 향상이 지금부터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전공 적합성인 부분이 바로 이제 학생부에서 수상이나 동아리, 교과 세트,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부분이 드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보완이 된다면 상위권의 공대 부분, 특히 이제 생명이나 노복 관계되는 부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경쟁력이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학생이 이제 의사나 생명공학을 희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의 경우는 보니까 충실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학생부에서 볼 수가 있겠고 학생부 준비도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순위에서 학생부 종합을 4회,
그다음에 2순위는 논술 전형이 있는데 수학을 다른 과학보다 잘하기 때문에 수학만 논술하는 부분이 이제 부산대하고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논술 전형 2회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모의고사에서 영어하고 과탐 부분이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3순위가 되는 정시 전형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바로 공개합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 고려대 생명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유성호 선생님, 이화여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미래인재 전형 김호성 선생님, 연세대 의예과 활동 우수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유석용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생명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생명공학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이 이제 여러 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이제 추천 이유가 수능 추저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수능 추저 부분이 수능 부분이 좀 9월달 보니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1단계가 5배수로 뽑는데 이 부분 통과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 역량 부분인 기초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의 성적 향상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전공 적합성인 부분이 이제 생명과학이랑 화학, 특히 영어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전문적인 용어 같은 부분을 좀 공부를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규 자율동아리와 독서활동이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면접 준비 부분이 되겠는데, 면접 준비는 뭐 상당히 오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좀 교과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충실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신문 읽기를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는 과학 부분이나 과학의 어떤 사설 부분들을 충실히 이제 공부하게 된다면 심층 면접에도 또는 구술 부분에서도 중요하게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은 지금 그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이제 단위수까지 합해서 해본 평균 등급이 2.06 등급이 나와요. 작년도에 합격자를 봤더니 평균이 2.44 등급이고 70% 컷이 2.69 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유성호 선생님은 이화여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미래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우리 학생 아까 잠깐 그 선생님하고 대화 내용 중에서 아마 로봇 쪽으로 의대가 안 되면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학과가 이화여자대학교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입니다. 이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는 의공학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곳은 첨단 의료기기라든가 혹은 생체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로봇, 바이오센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그 여자대학에 있지만 공과대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대학 들어갈 때죠. 모집 인원도 10명이나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 학과를 마음속에 넣고 준비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없이 서류 100% 치르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와 수학과 영어, 과탐 한 과목을 포함해서 3개의 영역 합 6을 넘어야 되니까 현재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 대비로 가능한데 3학년까지 성적을 잘 유지한다면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연세대 의예과 활동 우수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 한번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다른데 이제 공대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역시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 기준 삼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일단 추천합니다. 여기는 1단계 서류 100이고요. 2단계 때는 이제 서류 60에 면접 40%인데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2021 연도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대학들의 어떤 의예과는 보통 이제 3개 영역 1등급이 높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수능에 대한 부담 갖지 말고 교과와 비교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아마 도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도움이 됐다니 저도 기쁩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